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부자가 될 거예요. 하지만 기왕이면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겠죠. 오늘은 행복한 억만장자라고 불리는 모리세 시게토모 저자의 백만장자 마인드와 함께 행복한 부자가 되는 습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자가 왜 행복한 억만장자라고 불리냐? 그는 흙수저로 태어나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연간 수억을 쉽게 벌 뿐만 아니라 한 달의 절반은 일하지 않고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며 남은 절반도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한 손에 샴페인을 들고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요.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상담하는 고객들도 그가 알려준 법칙과 성질을 실천하자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두 돈과 시간과 정신적인 자유를 얻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운과 성공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자가 말하는 행복한 억만장자가 되기 위한 생각과 행동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재산으로 생각하고 부자는 자신을 재산으로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불안은 가난한 사람의 전유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부자라 해도 돈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불안이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간 10억 원, 나아가서는 연간 100억 원을 버는데도 매일 돈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필자도 사실 옛날에는 항상 돈이 사라질까 걱정을 했지요. 돈이 없어질까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돈이 곧 재산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한 돈에 대한 걱정은 영원히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사실 돈이 아니라 돈이 없을 때 그 사람의 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가족, 지식, 지혜, 경험, 건강, 신용, 시간 등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것만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재산입니다. 이 점을 모른다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족, 지식, 지혜, 경험, 건강, 신용,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부자가 되기 이전부터 돈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대신 웃는 날이 늘면서 어느 순간 자신이 행복한 부자가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당신을 행복한 부자로 만들어줄 재산은 항상 당신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나 당신은 지금 진정한 재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시겠나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게는 자신이라는 엄청난 재산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부자는 돈이 없었을 때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전부터 행복해질 수 있을지 아닐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행복한 부자는 부자가 되기 전부터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해서 행복해졌다는 사람은 결혼하기 전부터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란 마음의 버릇으로
그것에는 항상 감사가 함께하니까요. 감사와 불안은 반비례합니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감사에 야박한 사람은 불안이 많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불안이 적습니다. 돈은 불안을 정말 싫어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만투성이인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고 매사에 감사하며 좀처럼 불안해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쁘게 모여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서 구독사 할까 걱정되니 결혼해줘 라는 말을 듣는다면 누구라도 기겁하겠지요. 그보다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늘 정말 행복해. 언제나 고맙고 어느새 웃고 있는 나를 깨닫게 돼. 항상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라는 말을 듣는 편이 당연코 기쁠 거예요. 그러니 돈에 대해서도 절대로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쫓거나 돈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다면 결혼하기 전부터 행복해지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기 전부터 행복해지세요. 이 점만 기억한다면 당신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진 않지만 초등학생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기도해 보세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진정한 행복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가 아니라 행복한 나니까 이것을 손에 넣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성공률 10%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가난한 사람은 10명 중 1명만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부자는 10번 시도하면 100% 성공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고객이나 비즈니스 또는 사적인 상담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 내용이 확연히 잘못되어 있지 않은 이상 반드시 일단 해보지 그래. 어차피 잘 될 테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이 사람 역시 상담하기 전에 여러 생각을 했을 테고 그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 이야기하는 것일 테니까요. 게다가 애당초 확실히 성공하는 방법 같은 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만약 그 비법을 알고 있다면 이미 모두가 그것을 따르고 있겠죠. 다만 그 중에는 일단 시도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라고 푸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몇 번이나 시도해보셨나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한 번밖에 도전하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은 5에서 10%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가령 성공률이 10%라고 해보죠. 같은 말을 듣고도 10%라니 10사람 중에 1명밖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이잖아. 역시 내게는 무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률이 10%라? 10번 도전하면 100% 성공한다는 말이군.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패의 갈림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린 시절 처음에는 실패만 거듭하던 일을 어느새 할 수 있게 된 경험, 누구에게나 있지 않나요?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고 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도 그와 같습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도전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도전한 만큼 경험치는 올라간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은 다시 사용하게 될지도 모른다 라며 버리지 않아 방을 어지럽히고, 부자는 필요하면 또 사면 된다 라며 처분하기 때문에 방이 깔끔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방을 깨끗이 정리하는 편이 좋은가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물론 방이 깨끗하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방이 지저분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이 지저분하다는 것은 당신이 물건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가까운 장래에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서 버리지 못하죠. 이런 사람은 자신이 장래에도 가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반해 부자처럼 사고하는 사람은 필요하면 그때 또 사면 돼 라고 생각하므로 당장 불필요한 물건은 과감하게 처분하거나 주위 사람에게 주어 방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다만 좀처럼 버리기 어려운 물건도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에는 책인데요. 다시 읽을 때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음에 든 책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그러면 일이 더욱 즐거워지고 사고도 더욱 풍요로워지죠. 책 외에도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물건이라면 버리지 말고 갖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애당초 정리하기 어렵다라는 건 정리가 어려운 그 물건이 소중히 간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뜻이니, 그런 물건은 주위 사람에게 주거나 처분하면 그만입니다. 방에 불필요한 물건이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에너지도 감소합니다. 그래서는 일의 효율이 오르지도 않겠죠. 그보다 방에 정말 좋아하는 물건만 놓아두면 그만큼 의욕도 솟기 때문에 일의 효율도 오릅니다. 남들 눈엔 낭비로 보이는 물건이라 해도 자신의 에너지를 높이는 물건이라면 결과적으로 수입도 오르니 전혀 낭비가 아니죠.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해 보세요. 불필요한 물건에 둘러싸여 있으면 돈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증가하는 물건에 둘러싸여 있으면 돈은 늘어난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자문하고, 부자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돈을 벌어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자문합니다. 지금이야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즐거워 보인다거나 행복해 보인다라는 말을 들으며 일하고 있습니다만, 필자도 예전에는 비즈니스에서 고전하고 과로로 쓰러지는 바람에 일을 못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때는 왜 그렇게 일이 잘 안 풀렸을까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여러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질문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회사를 나와 창업했을 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만, 당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인간의 뇌는 우수하면서도 단순해서 무언가를 질문하면 그에 대한 답을 마치 검색 엔진처럼 찾아줍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문제는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돈을 벌기 위해 쓰러질 정도의 노동력이 요구되는 방법까지 검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확실히 돈은 벌게 되었지만 과로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나 자신을 향한 질문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고 편하게 돈을 벌고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문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즐거운 일만 해서는 안 돼. 편한 일로는 돈을 벌 수 없어. 쉽게 돈 버는 일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러한 생각이 각인돼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 중에는 모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해 라는 잘못된 인식 혹은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도 있죠. 애당초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의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을 향한 질문을 바꿔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타인을 질투하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부자는 타인을 향한 질투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쉽게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투인데요. 여러분은 축구선수 호날두를 질투하시나요? 화가인 피카소를 질투하시나요? 억만장자인 빌 게이츠를 질투하시나요? 사람은 자신과 무관하거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상대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마음에 질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누군가를 향한 질투심이 싹튼다면 그 상대를 부러워하거나 자신을 비하하기보다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깨달으시기 바래요. 호날두 선수나 피카소, 빌 게이츠도 아직 자기 재능이 꼽히지 못했을 시절에 인류 선수나 화가, 사업가를 질투하고 그 질투심을 발판 삼아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질투심은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를테면 연인의 이성관계에 매우 예민하거나 연인이 다른 이성과 조금이라도 친하게 지내는 걸 심하게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자신 안에도 바람기가 있거나 파트너 외의 이성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어서 그것이 질투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질투심뿐만 아니라 분노와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모두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부정적인 상태에서 상대를 공격할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긍정적인 도구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등감이나 좌절감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꽃피우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더 높은 목표를 향하는 사람에게 질투심과 향상심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인간관계의 변화에 대해 가난한 사람은 사람이 떠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부자는 새로운 배움을 위해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성공하려면 어떤 정신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역시 강인함이 필요하겠죠? 혹은 상냥함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라고도 묻습니다. 강인함만으로는 안 되고 상냥함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양쪽 모두 필요하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발휘되어야 하는 정신은 항상 바뀝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떠나갈 때는 강인함이, 함께 있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상냥함이 요구됩니다. 사람이 떠나가는 걸 몹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성공하기 시작하면 지금껏 사이좋게 지냈던 사람이 떠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성공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무대에 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동일한 무대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새로운 가치관과 습관을 익힌 당신이 마치 이방인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창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고를 갖게 되면서 지금의 친구와는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 새롭게 만나는 사람을 위해 상냥함이 필요하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인간관계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간관계가 바뀐다는 것은 성장했다는 증거니까요. 당신이 성장하면 할수록 새롭고 멋진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라고 묻고 부자는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들이면 성공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 방법이나 내용으로 그 사람이 성공할지 어떨지를 대략 알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언뜻 별 문제 없는 질문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 질문을 한 이들 중에 성공한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하기 쉬운 사람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들이면 성공할까요? 무엇인가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나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한번 시도했다고 해서 당장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습관화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필자는 항상 인류 호텔에 묵는데 고급 호텔일수록 이른 아침 헬스클럽이나 수영장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거의 6시 반이면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지요. 그런 고급 호텔에 오는 유명인사나 기업가들은 아침부터 몸을 충분히 움직이고 그 후 에너지를 총동원해 일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한숨을 쉰다든가 표정이 어두운 사람은 거의 없죠. 부자나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을 매우 소중히 생각합니다. 성공자들의 습관에는 반드시 깊은 의미가 있죠. 따라서 그들의 습관을 흉내내 자기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은 아주 효율적인 성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능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고난 재능, 다른 하나는 습관으로 만든 재능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내일 할 일을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부자는 내일 할 일을 생각하면 두근거립니다. 두근두근 가슴 설레는 일을 하면 성공한다 라고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두근두근 설레고는 있지만 성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진심으로 설레는지 두근거리는 설렘을 믿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에게서 당신에게 내일 운명의 상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첫인상이 나쁘면 그 행운을 놓쳐버릴 거예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보죠.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분명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될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옷은 뭘 입을지,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말을 조심하자거나 상냥하게 대하자라고 생각할 테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겠죠. 물론 평상시에도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에 신경 쓰고 올바른 말씨나
상냥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처럼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일 운명의 상대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가능해지죠. 그것은 역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성공을 계속 누리는 사람은 모든 만남에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옷매무새와 머리 모양, 올바른 말씨로 누구에게나 항상 상냥하게 대합니다. 그것이 습관으로 당연한 행동으로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이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믿기에 반드시 끌어당긴 후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에 대비하여 비즈니스 관련 공부를 하거나 그에 도움이 될 책을 평상시에도 즐겨 읽습니다. 결국 미래의 행복과 성공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평상시의 마음가짐이 행복과 성공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습관을 들이며 미래의 행복과 성공을 믿고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퍼올리기는 쉽지만 그 물을 손바닥에 모아두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돈을 벌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벌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역시 돈을 버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자도 항상 3가지 습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른바 행복한 부자의 규칙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둘째, 언제나 좋은 기분으로. 셋째, 낙감대학에 입학한다. 첫째,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배움으로 바꿔간다는 뜻입니다. 내 주변에서 생기는 모든 일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생겨도 의기소침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행복이나 성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자기 자신의 행복도 성공도 이룰 수 없습니다. 타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뿐이죠. 내게 일어나는 일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100%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면 행복도 성공도 100%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언제나 좋은 기분으로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와 같은 뜻입니다.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면 내 행복과 성공도 상대에게 휘둘립니다. 기분은 향수처럼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기분이 안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느새 내게도 그 좋지 않은 기분이 옮아버리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언제나 즐거운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면 반대로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어 호감을 사고 감사를 받습니다. 좋은 향수는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끌어당기지만 나쁜 냄새는 나쁜 것만 끌어당깁니다. 향기가 좋고 아름다운 꽃에는 아름다운 나비가 모이고 똥에는 파리가 꼬이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셋째, 낙감대학에 입학한다 에서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행복한 부자의 4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4가지 용어를 가리키는데요. 낙은 즐거움으로 항상 즐겁게, 즉 일어난 사건을 즐기는 것입니다. 감은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언제나 잃지 않는 것입니다. 대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심코 소홀히 하기 마련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학은 배움으로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면 어떤 곤란한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을 통해 반드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습관이 인간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은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관계와 경제도 좋게 만들죠. 반면 잘못된 습관은 병을 부르거나 불행 혹은 빈곤을 불러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병이나 불행, 빈곤은 잘못된 습관이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습관이 되면 그것을 바꾸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습관적인 일을 하면 안심이 되지만 그것을 바꾸려고 들면 불안해지기 때문이죠. 필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매출은 성장했지만 왠지 성장의 한계를 느끼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알고 지내던 몇몇 부자들에게 지적을 받았는데 모두 이구동성으로 지금의 고객을 전부 끊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밖에도 같은 지적을 해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늘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그 목소리를 따르면 항상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고심 끝에 결과적으로 그 부자들의 의견과 하늘의 음성에 따라 그때까지의 고객을 전부 끊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끊어낸 만큼 새로운 고객을 얻었고 심지어 이전보다 훨씬 높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언제라도 습관이나 삶의 방법을 바꿈으로써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계기로 가난해지는 나쁜 습관은 버리고 부자 되는 행복한 습관으로 성공의 길을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리세 시계통우 저자의 백만장자 마인드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성공 법칙은 큰 틀에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좀처럼 자기 성질을 바꾸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사용하는 말을 바꾸면 사고가 바뀝니다.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인생이 그리고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그의 노하우 40가지가 차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는데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과 생각은 무엇인지 패턴들을 점검해 볼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생각이 비교되어 있어서 뜨끔하면서 고칠 건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또한 그의 상담을 통해 부를 잃었던 사람들의 경험담도 함께 정리되어 있어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 동기부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인생에 발전이 없다면 나도 모르게 하는 사고나 습관 패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기에 오늘 함께한 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한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합니다.